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 세계 1위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호재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총 2위입니다 하던 기업이 시총 1위를 달성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3조 3,315억 달러로 불어났고요. 대략 뭐 4천조 왔다 갔다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24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달러도 이 100억 달러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0. 한 대략 제 0. 몇 퍼센트의 1등, 2등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3조 2,76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1%, 2%, 어떤 게 1% 빠지고 어떤 게 2% 오르면 또 바로 1등, 2등 바뀌고 1, 2, 3등 바뀌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게 아니라 1, 2, 3등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수준을 엔비디아가 몇 년 만에, 거의 뭐 1년 만에 뚫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1에 주식 액면 분할이 적용된 이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본격적인 랠리를 보였고, 주가는 올해 들어 173% 상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거의 무슨 국내 중소형주의 상승만큼이나 이 몇천조짜리 기업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로젠블라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그러니까 현재가 140달러가 아닙니다. 근데 현재 1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렸고요. 서스케 한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롤랜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종전 14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0달러면은 말도 안 되죠. 엄청나게 높여 잡은 거고, 사실 액면 분할 전으로 보자면 2배 정도로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엔비디아를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당연히 뭐 누군가는 살 수 있다, 누구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럼 엔비디아 다음에 뭐가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다음은 뭐냐라는 거에 대한 보고서고요.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브로드컴이 이 회계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124억 9천만 달러, 조정치를 감안한 주당 순이익, EPS죠. 10.96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아, 기대보다 올랐구나. 근데 브로드컴은 AI가 탄탄한 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를 했고, 총 매출의 약 3분의 1 수준인 31억 달러가 AI 관련 매출입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 AI 기업이고 AI 중심의 반도체 기업이야 라고 하는 건데 왜 강조합니까? 브로드컴은 일단은 이번 마치 엔비디아처럼 액면 분할을 또 10분의 1로 쪼개는 이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24 회계연도 전체 매출 전망을 이전보다 상향 조정해 510억 달러로 높여 잡았으며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504억 2천만 달러를 웃돌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지금 AI 기업으로서 우리를 좀 기대감을 가져줘. 우리 AI 기업으로서 좀 봐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브로드컴에 대한 상승 전망 보고서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지곤 애널리스트는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16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더 올라간다라는 전망인데 왜 올라가냐? 맞춤형 AI 칩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구글, 메타, 이미 세 번째 대형 고객도 확보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 맞춤형 AI 칩이 강한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이게 뭔가요? 간단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H100, H200을 갖다가 AI를 만들었고 그 반도체 GPU를 대부분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범용이죠. 뭔 소리냐? 어느 기업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반도체 칩입니다. 근데 맞춤형 AI 칩은 구글 AI에 맞는 구글 전용의 칩, 메타는 메타 AI에 맞는 메타 전용 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우린 자체 AI 반도체 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 맞춤형 AI 칩을 만들어야 되고 이 맞춤형 AI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브로드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얘네가 이걸로 매출을 얼마나 내는데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반도체 분야의 AI 플레이어 중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 한 곳이 브로드컴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브로드컴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PER 어떻게 구합니까? EPS분의 현재가입니다. EPS분의 현재가라는 건 뭡니까?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몇 년에 순이익을 내야 너의 이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거죠. 1년치로 보자면. 그럼 1년치로 보면은 내가 몇 년을 벌어야 지금의 이 가치를 따라잡을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고 PER이 4다, 뭐 PER이 10이다 하면은 뭐 10년 벌어야 이 기업 가치가 되는 거고 15다 그럼 15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로 엔비디아가 42, AMD가 46배와 비교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맞춤형 AI 칩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 브로드컴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에이직 이게 뭐냐면은 에이직이 바로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맞춤형 AI 칩이 바로 에이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시장 점유율은 55에서 60%에 달하며 브로드컴의 핵심 고객은 구글의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이직을 하는 기업이 브로드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에이직은 뭐냐면 자체 회사에서 내부 것만 합니다. 그 뜻은 수주를 받는 기업은 거의 브로드컴이 독점이라는 거예요. 자체 AI 칩을 하는 에이직을 제외하면 수주를 받는 기업은 브로드컴이 거의 유의하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거의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직이란 특정 용도에 맞게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된 집적 회로며 주문형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AI가 있고 그 원하는 AI에 맞춤이 된 AI 반도체 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맞게끔 맞춤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똑같은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최근 구글의 AI 전용 반도체, 즉 TPU 7세대 설계를 맡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전용의 이 TPU AI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구글의 TPU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브로드콤의 매출만 올해 80억 달러에 전년비 125%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콤의 에이징 매출이 이 구글 안에서만 80억 달러고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브로드콤이 올해 매출이 얼마나 한다 했죠? 500억 달러 이상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이 500억 달러 이상인 부분에서 약 80억 달러가 TPU에서만 난다면 무조건 그 이상 에이직에서 매출이 나겠죠. 그 뜻은 적어도 회사의 5분의 1, 적어도 회사의 4분의 1 정도는 뭘로? 에이직에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 핵심 매출이고 초대형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브로드컴에서 에이직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메타의 에이직 설계 용역에 따른 매출분을 더하면 올해 브로드컴의 AI 관련 매출은 110에서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죠. 아까 저희 브로드컴 매출 전망 봤습니다. 매출 전망이 얼마였냐? 51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510억 달러인데 지금 메타랑 TPU랑 합치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요? 대략 올해 에이직에서만 110에서 120억 달러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몇 분의 1? 최소 5분의 1. 그래서 거의 4분의 1 수준의 매출이 에이직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메타의 4세대 MTI-A 설계 역시 브로드컴이 맡기로 이미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수주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왜 구글도 계속 맡길 거고 메타도 계속 맡길 거니까. JP 모건은 생성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에이직 시장도 연간 200%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워낙에 지금 범용 AI 칩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 엔비디아 거 쓰죠. 자체 AI 반도체 칩 지금 활용 잘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해봤자 애플 정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성장하는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센 겁니다. 미친 듯이 막 엄청 시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JP 모건은 브로드컴의 올해 AI 관련 매출만 110에서 12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내년에는 또 140에서 150억 달러를 전망합니다. 그럼 50%까지는 아니어도 3, 40% 정도는 또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매출이 성장하는 게 브로드컴이고 어디서 에이직에서 매출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에이직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에이직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나요? 에이직에 대한 전망입니다. 차세대 하드웨어 AI 개발 전쟁에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전을 선포하고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AI 칩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어딘가에 무조건적으로 기대 있는 거는 물론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거기서 갑질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리돼 버리는 겁니다. 야, 너네 반도체 안 준다. 야, 너네 반도체 내가 제한 걸어버린다. 그럼 사실 나는 어디서 반도체 칩 가져옵니까? 그건 기업적으로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쓰겠지만 사실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독점 부분을 조금씩 끊어내야 됩니다. 독점이라는 건 리스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에이직에서도 왜 강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독점을 끊어낼 만한 기술력은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에 맞는 AI 반도체 칩을 자기들이 만드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퀄컴, 화웨이 등 반도체 제조사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웹서비스, 알리바바 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뭐 당장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얘기가 나오기로는 한 4분기에서 빠르면은 뭐 늦으면 한 7분기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6월, 5월, 6월쯤 발표됐으니까 뭐 내년 한 5, 6월쯤 되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인텔, 아몰링스가 ARM이죠. 구글, 퀄컴, 삼성전자 등이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왜 구성했냐? 이게 중요해요.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연합을 구성했는데 그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엔비디아의 우리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엔비디아의 GPU를 구동하기 위해 모든 학계와 업계는 쿠다를 지난 20년간 사용해 왔고 사실상 표준입니다. 아니 이게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점이죠. 표준이 결국 엔비디아다라는 거고 그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갑질하는 순간 전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CUDA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GPU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CUDA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GPU를 구동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쿠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손을 잡은 겁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들자. 그래서 인텔을 중심으로 한 업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CUDA를 대신할 대안 마련에 나섰고 개방형 사양이자 다중 아키텍처인 원 API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좀 쓸 수 있는 또는 엔비디아의 손을 벌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API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은 겁니다. 왜? 이것만큼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인 거죠. 저 점유율을 내가 뺏어야 되는 것도 맞고 저 기술력을 내가 먼저 넘어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느 하나에 어떻게 보면 독점이 있다라는 거는 서로 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일단은 협상을 한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구글 같은 대량 고객은 상당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당연하죠. 엔비디아 GPU 매출 계속 성장합니다. 왜? 가격이 몇 배씩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GPU를 쓰는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불가능하겠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체 AI 반도체 칩을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가격이 싸질 거고요. 퀄컴과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사도 AI 가속기 시장에서 CUDA의 강력한 지배력을 깬다면 자체 제품의 견인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꼭 엔비디아 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기술력이 좀 쓰겠지만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엔비디아 GPU로만 되는 거라서 여기서 벗어나야만 선택권이 생긴다. 그래서 에이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고 계속 엔비디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에이직 가속화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직 랜드고요. 말 그대로 그 에이직이 이 에이직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랜드가 12나노 이하 미세 공정 매출 비중이 올 1분기 70%로 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죠. 미세 공정과 턴키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사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세 공정에 대한 매출이 늘고 있고요. 에이직랜드는 주문형 반도체, 말 그대로 에이직을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와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를 연결해주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TSMC의 VCA로 선정된 이유, TSMC와 VCA 연결된 기업이 국내에 거의 진짜 가뭄입니다. 그래서 에이직랜드가 좀 특별한 거고요. 2022년 22나노급, 2023년 7나노급 등으로 역량을 확대 중입니다. 그래서 에이직랜드의 에이직이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에이직랜드입니다. 주가가 사실 뭐 반도체 기업들 오른 것 치고는 비교적 저가죠. 그래서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물론 여기서 뭐 무조건 바로 올라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 계속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HBM에만 집중했다면 에이직랜드처럼 에이직 관련된 기업들 이제는 브로드컴 성장에 따른 수혜받을 기업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 기원으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밑져의 본전입니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0일, 그 다음에 6월 19일, 18일, 17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